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KB 정권이 한국의 부자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신흥부자, 부산의 우리나라의 신흥부자 이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신흥부자라 그러면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30살에서 49, 그러니까 30, 40대 금융자산 10억, 10억에서 20억을 보유한 개인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신흥부자의 규모는 현재 7만 8천 명, 전체 부자의 18.4%, 금융자산 규모는 99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억 원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 신흥부자, 소위 신흥부자들은 금융자산을 20억 원대 이상 가진 50대 이상의 전통부자, 그러니까 전통부자는 이제 은행에 돈 넣고 있는 정권회사, 에때는 금융자산이 2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전통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돈 모으는 방식이 좀 다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부자에 비해서 이제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모든 부의 축적의 핵심은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 30, 40대 신흥부자들은 사업 소득을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지금 재산을 불리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KB금융그룹의 어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막 이 부자에 진입한 신흥부자, 들의 어떤 종잣돈 규모는 7억, 신흥부자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원천은 사업 소득이 32%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 26%, 상속 증여 20.7%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부자는 전통부자에 비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주식 등으로 금융투자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는데, 상속이 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투자가 자산 증식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통부자와 비교하자고 신흥부자는 주식, 예금 이런 것 등에 더 투자를 했습니다. 보면 전통부자에 비해서 주식에는 10.3%포인트, 예적금에는 3.4%포인트 더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흥부자, 전통부자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산 증식의 원천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부자들은 금융투자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 손실이 많이 나고 있죠. 반면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에서 이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좀 빠졌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아도 그 올라온 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응답자의 42% 정도가 지금 수익을 부동산에서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좀 특이한 게 이 젊은 친구들이 코인 투자는 꺼렸습니다. 코인 투자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7.8%에 그쳐가지고 과거에 투자를 했으면 현재는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이제 10.8. 그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별로 사실은 또 그렇고 코인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고 전체적으로 좀 테나 루나 사태 때문에 지금 빠져가지고 부자의 58% 정도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쭉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한국 부자는 2021년 말 기준 1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0.3%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서만 2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2021년 말 기준 2,361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전년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금융자산 38.5%, 부동산 자산 56.5% 해가지고 전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 세부 구성 내용을 보면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이 높았다는 거죠.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니까 집입니다. 유동성 금융자산 14.2%, 그 다음에 빌딩, 상가 이게 10.8%, 그 다음에 거주용 외주택 이게 10.8%,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죠. 예적금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주택 경기 냉각, 그 다음에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유동성 금융자산과 예적금 비중은 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택 경기가 떨어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안전자산, 금융자산, 예적금 등으로 이제 돈이 몰린 거죠. 몰렸고, 역시 부자들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1년간 한국 부자들도 금융투자에서 전반적으로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총 50억 미만 부자인 경우는 자신을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1.6%에 불과하고, 총자산 50억에서 100억 미만 부자에서는 절반 이상인 55.9%, 총자산 100억 이상인 부자 중에는 72.6%가 자신을 부자로 인식을 하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자산 100억 이상 부자의 4분의 3이 자기는 부자라고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100억 이상이면 부자 아닙니까? 총자산 100억에 대한 부자의 기준을 새롭게 확인하는 기준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 장자 이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장자 이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100만 달러 10억이죠. 10억이 했는데 이제 그게 100억입니다. 100만 장자는 100억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부자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자산 관리 분야. 첫째는 국내 부동산 34%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세무 상담, 세 번째가 경제 동향 정보 수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 자산을 관리하려 그러면 역시 부동산이 자기 자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상담, 절세, 탈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이제 경제 동향,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돼 가는가 하는 그런 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좀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세무 상담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21년이 3위였다가 2위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투자 여건이 어려지면서 이제 절세를 통한 관리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향후 자산 운용에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소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90% 되고,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금 인상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지금 미국의 어떤 이 금리 인상,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여파를 미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5%입니다만 미국은 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다 지금 일반적인 현상인데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한국 부자들은 이제 단기 금융자산 운용은 예적금으로 하고 있고, 중장기 운용은 부동산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부자 중에 7.8%, 10%가 안 되는 사람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중이고, 이 비트코인에 그냥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2%가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불신,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코인 투자는 논외다 이거죠. 논외고, 자세하게 보면 이
과거에 코인을 투자해서는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0.8%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이후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많이 중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많이 중단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81.5%가 투자 경험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이제 이 코인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죠. 그리고 58.3%가 앞으로 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부자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흥부자들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정식을 만드는 부분이 주식 투자다. 그 다음에 아파트다.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주식이 이 젊은 세대들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재산 정식의 기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부자의 가장 큰 자산 관리 부분은 국내 금융상품 투자 36%입니다. 이외에 경제동향 정보 수집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역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런 게 있고 전통 부자들은 이게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공격형, 적극 투자형, 이게 안정형인데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조금 손실이 나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괜찮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투자 보고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젊은 부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고 많이 늘었는데 특이한 점은 부모들로부터 상속, 정려를 많이 받아가지고 금수저들이 많이 늘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지금 팬데믹 시기에는 손실을 많이 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뭐 사실은 뭐 손해 안 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 다 많이 봤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상당히 좀 덕을 봤다. 부동산은. 그렇지만은 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지금 뭐 우리가 그걸 할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팬데믹이 대두됐던 2019년 이후 이 신흥부자들은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한국 부자들은 그 팬데믹 시기에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자산을 운용을 했고 그 대신에 자기들도 손실을 많이 봤지만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격 상승을 통한 이익을 경험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자 보고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충 서머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